자기 결핍에 너무나 크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옆에 있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민폐를 끼치면서 민폐를 끼치는 게 민폐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섬세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또 배워가고 관계를 맺고 세상을 체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타입의 사람들이 있어요. 왜 추천드리지 않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원래 사람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사람 거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착하게 태어나고 나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학교 인간탐구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무지에 의해서 연약해서 두려워서 자기의 본능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또는 자기도 알면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약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무지함, 연약함, 무디인 거는 같이 세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은 절대 착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이 착했다면 그건 섬세해서일 겁니다. 연약한데 무지하고 무디인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민폐가 되는 행동, 기생하는 행동, 남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남들을 곤란하게 하는 행동, 이기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간탐구 수업에서 꼭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번 챕터에서 섬세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런 사람 피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전 지금 나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섬세한 여러분들과 절대로 합이 맞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습관적으로 무례하지만 절대 고치지 않는 사람. 습관적으로 무례한 이유는 많겠죠. 굉장히 무뎌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를 수도 있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랐을 수도 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느끼는 대로 막 짓거려가지고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유는 많아요. 무례한 사람이 무례한 이유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례한데 내가 그런 부분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안 그래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절대로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난 아기가 없었어 라고 뻔뻔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너가 혼자 오해한 거야 라고 발뺌을 하거나, 나를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알겠어 라고 하고 뒤에서 절대 안 고치는, 계속해서 무례한 행동들을 하루에도 한 번 이상씩 계속하면서 절대 안 고치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느끼거나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피해의식이 너무 심한 사람. 사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섬세한 여러분들하고 합이 안 좋냐면은, 피해의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과거에 누군가한테 받았던 어떤 상처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고, 내가 너무 상처받은 거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난 피해자고, 난 너무 화가 나 있고 너무 억울하고, 그거를 뭔가 다른 사람한테 치유받거나 공감받고 싶고 화풀이를 하고 싶어. 또는 내가 거기에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사람, 전혀 내 과거와 상관없는 사람을 봤는데 이미 화가 나 있고, 이미 의심을 하고 있고, 이미 곤두서 있고, 그냥 거의 액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연고가 없는 이 눈앞에 있는 사람의 과거 인연이 잘못한 짓을 내가 대신 감당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나한테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의심을 받아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오해도 잘해요. 계속해서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고 난 널 좋게 생각해 라고 계속해서 그 오해를 셀프로 풀어줘야 돼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피해의식은 어떻게 보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태도이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자기가 참으려고 해도 잘 참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러는 사람들은 솔직히 많아요. 근데 그 피해의식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모든 사람한테 곤두세우고 경계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나쁘게 보고 자기를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어울리지 마세요. 세 번째 타입은요,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겉으로 티가 나든 티가 나지 않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나, 자기의 열등감을 자만심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더 우위에 있지라고 우월감을 느낌으로써 열등감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걸 전혀 감추지 않고 티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섬세한 여러분들은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났을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 이상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이 안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판단할 때까지 계속해서 씨름을 하거나 은근히 미묘한 또는 대놓고 기싸움을 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어필하고 끊임없이 과시하면서 그냥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깔보거나 나를 자꾸만 내려다보려고 하는, 그냥 편안하게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머릿속에서는 얘가 나보다 밑에 있네 라고 판단하고 이건 내가 뒤쳐졌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대화와 의사표현을 자기보다 이 사람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판단하라고 피곤하게 경쟁 심리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사람, 애정결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애정결핍에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발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애정과 관심을 자기가 다 독차지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섬세한 분들은 아주 빠르게 파악 가능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의사를 보이거나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지내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둘이 있을 때는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본인이 이게 다수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경쟁자일 뿐이에요. 또는 자기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그저 애정이 고팠을 뿐이고 남들한테 예쁨 받으려고 심지어 예쁜 짓도 많이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나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나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명분이 없으니까 친하게 지내볼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 눈살 찌푸려질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불편한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또는 결국에는 그 애정결핍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추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주변에 민폐이고 그런지를 몰라요. 그리고 섬세한 여러분들은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자기 결핍에 너무나 크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옆에 있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되게 유치하고 보기가 예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절대 안 하는 사람. 그 말하면 죽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진지하게 야 진짜 미안해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뭐 친구랑 만났어? 근데 5분 늦었어. 야 미안 오래 기다렸지. 뭐 이 정도라도 괜찮아요. 아니면 내가 생일 선물을 줬어. 또는 내가 얘한테 음료수를 하나 사줬어. 고마워 잘 먹을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가볍게 고마워 미안해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죽어도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무례하지만 고치지 않는 사람에서 심화 버전이에요. 습관적으로 무례하지만 고치지도 않는데 사과도 안 하고 고맙다고도 안 해.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모든 이야기를 비꼬아서 받아들이는 사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를 굳이 비꼬아서 해석을 하고 빈정거린다. 사람이 기분 나쁘면 비꼴 수도 있고 빈정거릴 수도 있죠. 근데 맨날 모든 순간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난 정말 오해받지 않으려고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했고 나름대로 배려해서 오해의 여지 없게 설명을 했어. 근데 그걸 굳이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비꼬고 빈정대고 말꼬리마다 비아냥거리고 곡해해서 들으려고 베베 꼬여있는 사람들 있죠. 상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지독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대부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마음속에 깊은 우울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다룰 줄 모르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 쌓아놓기 때문에. 근데 그 우울에 잡아먹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울에 완벽하게 점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욕이 없고 죽고 싶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힘든 얘기를 막 털어놓는데 그 사람도 막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막 끌어내려지고 자기가 더 나아지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느껴져.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항상 우울해. 좌절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지 않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에너지 덩어리고 여러분들은 섬세한 사람으로서 주변의 에너지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자기의 것처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무거워지고 같이 우울해집니다.
그 정도의 기복을 여러분들이 대신 감당해주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리와 물리적인 거리를 두거나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첫 번째로, 만약에 제가 이런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사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떡해요? 이런 사람이 제 직장 동료거나 제 룸메이트면 어떡해요? 이런 경우 최대한 물리적인 거리를 두시고, 룸메이트라면은 혼자서 원룸에라도 사시던가 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죠. 부딪혀야죠. 내가 그 사람을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최대한 함께 지내는 접점을 줄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제일 중요한 거, 정서적인 유대감을 쌓지 마세요. 약간 대면대면하고 차라리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정만 아니면 되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여러분들이라는 등장인물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가끔 나오도록,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 안중에 없도록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눈에 띄지 마세요. 그 다음에 7가지 이 항목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가족이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7가지 특징이요, 뭐냐면요, 본능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본능에 휘둘리는. 왜 가족들이 그렇게 느껴지냐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친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감추고 애를 쓰고 가식을 떨고 남들 앞에 시선을 의식하니까 그런 면이 안 보여. 집에 돌아와서는 희노애락을 같이 보내면서 빚어본 곳에서 온갖 사건 사고를 다 겪으니까 가족들이 서로한테 추한 꼴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 그렇다고 느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안에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섬세한 분들은 성인이 됐으면 빨리 독립을 하세요. 섬세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선천적으로 섬세하게 태어나신 분이라면은 외부에서 자꾸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가족들은 그걸 이해해주거나 존중해주지 않아요. 내 방에 노크를 해서 들어오는 것조차도 몇 번을 말해야지 듣고, 문을 닫고 내가 내 방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밖에서 가족들이 싸우면 그 여파가 나한테 다 느껴지고, 거실에서 밥을 먹고 생활을 할 때 가족들의 에너지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개인적인 공간부터 먼저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손실을 줘요.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자기를 치유하거나 자기를 회복시키는데도 에너지가 부족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은 그냥 집에 있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이랑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에너지가 엄청 빨리고 엄청 피곤하고 엄청 곤두서 있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과 별개로 독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가지 타입, 피해야지 좀 좋을 타입이 본인 이야기다, 나은 것 같아, 이러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지금 관계 맺고 그 사람들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나 치유해야 될 때라는 거를 자각하시고 열심히 치유하시면 됩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은 깨끗한 자기의 본연의 상태였던 적이 없다고, 이 삶을 살면서. 왜냐면 너무 많은 자극들이 노출이 되고 상처를 받고 많은 건강하지 않은 관념들이 자기의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쌓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프고 병들고 망가져 있고 자기답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치유하고 회복하시면 자기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과 자기의 신념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자기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또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또는 대놓고 주변에 굉장히 민폐 캐릭터, 미움받는 캐릭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돌아보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원인을 찾고 치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